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유류분, 말하자면은, 소송사건 하다 보면은, 부동산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보통 상속을 해주시잖아요. 상속을 해주시는데, 분쟁들이 많아요. 분쟁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속 사건 하다 보면은 정말 상속 재산을 두고 정말 형제자매끼리 좀 치열하게 좀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고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판사도 이렇게 막 원고나 피고한테 이렇게 좀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또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 간인데 이렇게까지 또 치열하게 다투실 필요가 있으세요? 라고 이제 넌지시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혼 사건이나 부부간의 이혼 사건, 그때 재산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우죠. 정말 인간의 어떤 끝을 볼 수가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이혼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못지않게 상속 분쟁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상속 사건 중에 이제 유류분 사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유류분이라는 게 결국은 말 그대로 유류분이에요. 이제 잔류한 남아있는 유류된 분, 내 몫이다. 1인분, 2인분 할 때 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내 분, 내 몫.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죠. 유류분이라는 게 결국은 엄마가 돌아가시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쨌든 장자한테 내 전재산을 증여하겠다, 유증하겠다, 상속하겠다라고 유언장 쓰고 돌아가셔도 사실 차남이든지 딸이든지 할 거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자신의 몫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냥 장자든 장녀든 누구한테 내 전재산 주겠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제사 지내라 라고 돌아가시면 그냥 장자가 다 갖는 거예요. 장남이. 그러면 차남이나 딸들은 아무 말도 못했죠. 그게 조선시대의 관습인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이게 어떻게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지만 그 재산 혼자 만들었냐? 자식들도 협조했고 아내도 협조했고 다 협조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명한테 소위 몰빵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 당신 재산이니까는 돌아가신 분의 처분권을 인정을 하되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100만 원을 물려준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배우자랑 자식 2명 있으면 1.5 대 1 대 1이거든요. 이 100만 원은 1.5 대 1 대 1, 배우자가 1.5, 자식 2명이 1 대 1로 딸아들 급별 없이 이렇게 상속받아가는 게 법정 상속분인데 그 법정 상속분의 반.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내 몫이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이다. 그럼 그거의 반, 10만 원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아빠든 어머니든 돌아가실 때 함부로 남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내 몫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예컨대 살아생전에 장남한테 10억을 줘. 근데 내가 차남이야. 근데 야 뭐야 나 유류분인데 변호사가 그러는데 나 유류분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재산이 지금 11억밖에 없는데 10억을 장남한테 주면은 명백하게 내 재산 나는 최소 5억 받을 수 있고 유류분이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만약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어머니 미리 돌아가셨고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아버님이 10억이 있는데 장남한테 9억을 예컨대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상담 보다 보니까 10억 중에 반이 내 거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들, 딸 1대1이니까 내 반이 내 거고 그분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2억 5천은 내 거라고 하는데 아들한테 지금 장남한테 9억을 주면은 1억밖에 안 남으니까 내 유류분 침해됐네 라고 해서 아빠 그거 주면 안 돼.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거 2억 5천은 내 거래 주면 안 돼. 이렇게는 못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고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생전에는 아빠 주지 못해 라는 말 못하고 그냥 주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남한테 가서 유류분이 있으니까 내 유류분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쉬워 보이지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제 공동상속에 대한 증여 가장 문제되는 거는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내연녀한테 거액을 주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아니고 내연녀나 이런 정말 제3자한테 주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장남한테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막내딸 귀엽다고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플 때 병간호한 사람이 있어요. 뭐 사남매여도 자기 아플 때 병간호한 사람이 셋째 딸이다. 그럼 셋째 딸한테 많이 몰아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이내, 아버님이 이제 말하자면은 돌아가시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이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제3자, 내연녀, 이런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년이라는 기한이 있지만 이런 경우 잘 없으니까 일단은 예외로 하고, 오늘 설명드리는 건 이제 자식들한테 좀 차별하게 나눠주는 거죠. 뭐, 막내딸이 귀엽다고, 또는 내 병간호했다고, 또는 뭐 좋은 직장을 가져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막 몰빵해서 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공동상속인들한테 준 어떤 아버님의 재산, 뭐 10만원, 20만원 용돈 준 거 말고요. 예컨대 뭐 땅을 줬다든지 아니면 뭐 1억, 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좀 큰 돈을 줬다는 경우, 그런 경우는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해야 될 재산을 미리 상속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미리 상속을 한 걸로 인정을 해서, 아버님이 예컨대 특별 수익을 예컨대 뭐 장남한테 얼마, 차남한테 얼마, 뭐 막내딸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를 1년에 제한 없이 다 긁어 모아요. 다 긁어 모아서 이제 하나의 어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아들딸한테 막 이제 막 살아생전에 나눠줬는데, 그게 만약에 나눠주지 않았다면, 나눠주지 않고 아버님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거기서 자녀들이 얼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을지를, 그 받아가는 그 말하자면 풀을, 받아가는 그 덩어리를 한번 다시 모아보는 거예요. 이미 다 아버님이 증여는 했지만, 그걸 다 모아서 만약 증여 안 했다면 얼마 정도 덩어리가 남아있을지, 이걸 모아보는 건데, 어떻게 뽑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아들딸한테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준 것들, 10년 전에 준 것들도 다 이제 부동산이나 1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고, 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재산 플러스 다 아들딸한테 나눠줬던 그런 땅이나 돈 다 두 개를 더해서 예컨대 얼마가 되면, 그 얼마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라고 보고, 거기서 곱해요. 예컨대 아들딸 한 명씩 있었다면은 반반 가져가면 되니까, 예컨대 10억이 모였으면은 5억 5억을 먹고, 그 5억 중에 이제 말하자면 유류분 2억 5천이죠. 5억 5억이면 2억 5천 유류분인데, 이 유류분 중에 만약에 뭐 장남한테 다 주는 바람에 이 딸은 2억 5천이 내 유류분인데 2억 5천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2억 5천에 대해서 유류분을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억 5천이 유류분 침해액이 됩니다.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으로부터. 그러면 이 2억 5천을 가지고 오빠한테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반환 소송을 하실 때에는 오빠도 뭐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받은 돈 전체를 다 그 딸한테 줄 필요는 없어요. 딸한테 줄 필요는 없고, 얼마를 줘야 되냐면, 오빠도 유류분 있잖아요. 오빠도 2억 5천이 있죠. 5억, 여동생도 5억이잖아요. 오빠가 5억, 여동생도 5억인 경우에 여동생은 유류분이 2억 5천이죠. 근데 여동생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상속을. 그러면은 유류분 침해를 2억 5천 다 당했잖아요. 적어도 2억 5천은 받아야 되는데 2억 5천 중에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오빠는 지금 보면은 아버지 10억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오빠는 1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빠는 원래 유류분은 얼마죠? 2억 5천이잖아요. 오빠도 최소 2억 5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억 5천을 초과하는 금액은 7억 5천을 오빠는 초과해서 받고 있잖아요. 이 7억 5천의 한도에서 이 여동생은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유류분 침해당한 이 2억 5천까지는 오빠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여동생이 오빠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은, 여동생은 아빠 재산이 10억이니까 5억 상속분, 법정상속분 중에 2분의 1 유류분 2억 5천은 받아야 되니까, 2억 5천은 못 받았으니까 2억 5천 침해당하니까 오빠한테 오빠는 2억 5천을 초과하는 7억 5천의 범위 내에서 내 2억 5천을 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를 해서 2억 5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딸은, 여동생은 2억 5천을 받게 되고, 아빠 재산 10억 중에 2억 5천 받게 되고, 오빠는 10억을 받았지만 2억 5천을 반환을 해서 이제 7억 5천만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보면은,
보통 공동상속인이 뭐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경우에는 각자 예컨대 각자 그 각자 유류분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 유류분을 초과한 금액, 예컨대 뭐 한 명은 뭐 다 각자 유류분이 2억인데 뭐 큰 오빠는 2억 5천, 작은 오빠는 뭐 3억, 뭐 셋째 오빠는 5억 받으면 그 각자 받은 거에서 2억을 다 빼서 그 유류분 초과액 있잖아요. 그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식에게 반환 청구를 당하면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건 정리해 보면은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이제 부동산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유류분 상담 많이 받게 되는데, 결국은 유류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내 몫이라는 얘기고, 남아있는 몫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그러면 내 2분의 1도 못 받았다. 그러면 2분의 1을 초과해서 받은 형제자매들을, 또는 어머니도 피고가 됩니다. 유류분을 초과해서 받은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내 유류분을 반환받는. 근데 이제 뭐 그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소멸시효가 1년이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다른 형제자매한테 이런 상속을 나몰래 많이 했고, 그 상속이 내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1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그냥 권리가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 조심해 하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유류분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